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약 20년간 운영되어 온 레거시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확장성과 회복 탄력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갔는지 그 과정과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스페이먼트에서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양권성이고요. 저와 함께 발표할 박순현 님도 같은 팀에서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스페이먼트에서 결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토스페이먼트의 결제창이 뜨게 됩니다. 고객은 결제창에서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 내역은 토스페이먼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때 저장되는 주요 테이블들을 저희는 결제 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장이라는 용어는 회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기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장부를 의미합니다. 결제 원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객의 결제 및 취소 내역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뜻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상 같은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제 원장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문제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레거시니까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결제 원장이 어떤 구조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구조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취소하는 것과 일부 금액을 취소하는 것이 각각 개별 테이블에 저장되는 반면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상관없이 한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펀드라는 이름을 보면 모든 결제 수단에 취소 내역이 저장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계좌이체의 취소 내역만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구조는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을 방해하며 운영 난이도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양한 도메인 간의 강한 의존성입니다. 토스페이먼트에는 결제, 정산 등등 다양한 도메인과 팀이 존재합니다. 여러 도메인이 동일한 원장 테이블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컬럼이 도메인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컬럼 하나만 수정하려고 해도 여러 팀 간의 영향도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 결국 개발 속도와 서비스 유연성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비즈니스 확장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문제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이라 기존 구조에서 어떻게든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존 원장은 결제와 결제 수단이 1대1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한다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로 일부, 계좌로 일부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더치페이 같은 걸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오라클 DB에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했지만 저희는 MySQL 기반으로 신규 원장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라클 DB에는 결제팀 외에도 다양한 팀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의 배포나 작업이 결제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팀 전용의 독립적인 DB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결제 원장은 오라클과 마이바티스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바티스에서 XML로 쿼리를 관리하다 보니 추적이 어렵고 셀렉트에서 컬럼을 누락하면 런타임 오류로 인해 디버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오라클 전용 함수와 복잡한 동적 쿼리들이 많아 로직을 해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토스페이먼트의 주요 환경은 MySQL과 JPA 중심이며 개발자들도 이 스택에 더 익숙합니다. JPA는 엔티티 기반이라 데이터 흐름 파악과 유지 보수가 훨씬 직관적이고 결국 개발과 운영 효율을 고려해 MySQL과 JPA로 통일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에 더 잘 맞는 유연성과 자유로운 실험 환경 구성입니다. MySQL은 오픈소스 기반이라 다양한 도구들과 연동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고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거나 내부 실험을 진행할 때도 부담 없이 빠르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관성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 테이블과 개별 테이블로 분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승인 데이터는 어프로브라는 공통 테이블에 저장하고 결제 수단별로 추가한 정보는 개별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통일했습니다. 또한 기존 원장에서는 결제 취소 시 데이터를 수정했지만
신규 원장에서는 불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서트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히스토리도 유지할 수 있고 데드락 방지와 성능 개선 모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도메인 간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규 원장 테이블은 직접 노출하지 않고 결제조회 API를 만드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대량으로 줘야 하는 배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결제조회 서비스에 큰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신규 원장은 카프카 이벤트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결제가 발생하면 이벤트를 발행하고 각 도메인은 해당 이벤트를 구독하여 처리합니다. 이벤트는 불변 데이터로 DB와 동일한 최신 상태를 보장하며 별도 조회 없이도 로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도메인 간 직접적인 의존성을 제거하고 여러 팀이 병렬로 개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확장성 있는 구조를 위해 결제와 승인이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했습니다. 결제는 결제 수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승인이 돼야 그제서야 어떤 결제 수단으로 승인되는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하나의 결제에 여러 결제 수단이 연결할 수 있어 더치페이, 복합결제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원장을 설계한 후에는 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여전히 기존 원장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신규 원장 저장에 실패하더라도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기존 원장에 먼저 저장한 뒤 신규 원장에는 비동기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API 응답 지연 없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하고 알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동기로 처리하더라도 로직은 실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같은 리소스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레드 풀 사이즈를 조금 작게 설정한 뒤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투입하면서 적정한 크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풀이 모두 찬 상태에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당 작업을 과감히 버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설명드릴 검증 배치를 통해 누락된 데이터를 다시 적재하기 때문에 일부 비동기 작업이 버려지더라도 데이터 손실 없이 보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설정은 그레이스풀 셧다운입니다. 서버가 종료될 때 진행 중이던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기 시간을 설정했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서버가 내려가더라도 검증 배치로 다시 적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비동기 처리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데이터 저장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원장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적재하는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이 작업에서도 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RW보다는 RODB를 사용하였고 복제 지원을 고려하여 매시 정각이 아닌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신규 원장을 도입할 때는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특성상 작은 오류라도 실시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전체 트래픽을 한 번에 투입하기에는 모든 스펙을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다양한 케이스를 빠르게 검증하며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외 케이스를 발견할 때마다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신규 원장 적재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신규 원장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단순한 데이터 복사와 달리 한 번에 수많은 인서트와 조회가 발생하는 고부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라이브 서버에서 함께 실행하게 되면 아무리 비동기 처리를 하더라도 같은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에러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전용 서버를 별도로 구성했고 대량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버 스펙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RWDB는 AWS에서 하나의 AG에 위치해 있고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 서버도 같은 AG에만 배포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AG는 쉽게 말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IDC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병렬로 처리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무작정 많은 서버와 스레드를 사용하더라도 병목 지점이 있다면 처리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목 제거와 적절한 성능 테스트를 해가며 최적의 수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존 저장 로직을 최대한 재사용하면서 한 건씩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 방식은 네트워크 I/O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 성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벌크 인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로직을 별도 인터페이스로 분리하고 마이그레이션 서버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한 번에 대량 저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네트워크 I/O를 줄이기 위해 중복 조회가 발생하는 범위에 대해 캐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캐시는 다른 서버 간 공유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컬 메모리에 간단히 적용해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서버 구성과 각종 병목 제거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네트워크 대역폭인데요. 레거시 DB는 토스페이먼트 IDC에, 신규 DB는 AWS에 위치해 있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통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DC 네트워크를 경유하게 되면서 대역폭 초과 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시에도 네트워크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갔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데이터 이관을 넘어 이질적인 인프라 환경 간의 데이터 흐름, 리소스 병목, 실시간 트래픽의 충돌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운영되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만큼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잘 짰으니까 잘 돌아가겠지 하는 본인만의 시각에 갇힐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인 수련님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토스페이먼트 체크아웃 플랫폼 팀의 박순현입니다. 네, 앞서 권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새로운 신규 원장을 가지고 승인 서버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장애를 통해 발견한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안정적인 결제 서버를 만들어 온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저희 결제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요. 아침에 관제센터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서 결제 서버의 문제를 아침에 알게 되었고요. 이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메시지에서 결제 DB의 부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AWS 콘솔을 스크린샷으로 찍은 모습인데 이 콘솔의 모습을 보면 특정 시점부터 웨이 세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상위 쿼리를 보면은 특정 셀렉트 쿼리가 DB의 부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쿼리는 전날 배포되었던 신규 로직인데요. 전날 배포되었던 신규 로직을 인지하자마자 저희는 빠르게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진행하였고 저희 토스페이먼트는 그 서버의 배포 이미지를 5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재빌드 없이 빠르게 롤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롤백을 진행함으로써 장애 상황은 해소가 되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장애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배포되었던 신규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쿼리인데요. 해당 쿼리가 인덱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DB에 부하를 줌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문제의 쿼리는 단순한 셀렉트 쿼리였습니다. 쿼리에서 사용되는 조건과 테이블의 인덱스를 확인해 봤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는데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네, 테이블의 데이터가 적재되기 시작한 시간과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발생한다는 얼럿이 시간차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누적해서 적재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사용하기 원했던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옵티마이저가 그 테이블을 풀세킹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 신규 테이블을 만들고 신규 기능을 추가할 때 추후에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장애 이후에 저희가 쿼리에 힌트를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승인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저희가 알게 된 문제들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두 원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신규 원장의 부하가 올라감으로써 두 원장의 불일치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저희가 카드사나 은행을 부르는 원천사
즉 원천사와 저희 원장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원장에 저장된 데이터와 저희의 고객인 가맹점에 응답된 결제 상태의 데이터가 틀어진 불일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서버에서 발행하는 이벤트 발행에 대한 누락도 있었습니다. 네, 그 위 장애 상황들에 대해서 결제 서버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원장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부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이 새롭게 추가된 쿼리가 DB의 부하를 주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럼 DB의 부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같은 시간대에 승인 서버의 리소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차트의 위쪽을 보시면 서버의 스레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커넥션 풀의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위쪽 차트에서는 서버의 스레드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 차트에서는 서버의 커넥션 풀에서 액티브 커넥션이 쭉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 커넥션이 0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얼럿들도 한번 보면 앞서 리소스 상태에서 추측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요청을 기다리는 커넥션들이 소켓 타임아웃 에러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끊어진 커넥션을 사용하려다 커넥션이 닫혔다는 에러를 던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보셨듯이 승인 서버의 DB 커넥션 풀이 액티브 수치가 맥스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커넥션 연결에 실패했다는 에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파로 승인 서버에 요청된 결제들이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하였고요. 응답 지연 알림들도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롤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부 결제들에 대해서 응답 지연 이슈가 있었고, 신규 원장의 데이터 적재가 일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규 원장의 데이터베이스의 적재가 실패하면서 두 원장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멀티 데이터 소스를 운영하면서 언제든 두 저장소 간의 데이터가 틀어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권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매 정기해진 시간 동안 신규 원장이 메인 원장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는 구원장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규 원장에 보정하는 배치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원천사와 저희 원장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앞서 문제는 페이먼트 내부의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라서 저희가 보정 배치로 저희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저희가 연동하는 카드사나 은행, 간편결제사 등 원천사의 결제 상태와 저희 원장의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오른쪽 케이스인 토스페이먼트와 원천사 간의 데이터 불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결제 서버는 원천사와의 통신 실패에 대한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방어 로직들이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결제 요청을 하고 토스페이먼트가 원천사로 승인 요청을 보내었는데 원천사의 통신이 타임아웃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실패한다면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거나 은행에서는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페이먼트의 입장에서는 통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원장에는 실패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 토스페이먼트는 타임아웃이 실패한 거래건들을 별도로 저장하고 있다가 별도의 원천사로 취소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가맹점에 응답된 결제 상태와 원천사의 결제 상태를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저희는 망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왼쪽의 케이스인 가맹점이 알고 있는 결제 상태와 토스페이먼트의 원장의 결제 상태가 틀어지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API 스펙으로 정한 시간이 되기 전에 가맹점이 먼저 연결을 끊었다면 가맹점이 저희 토스페이먼트로 결제를 다시 조회하여서 동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장애를 통해서 저희 토스페이먼트 내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토스페이먼트는 정상적으로 승인 완료 또는 취소 완료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가맹점은 승인 실패 또는 취소 실패로 응답을 받은 거래가 존재하였는데요. 이 원인은 페이먼트의 인프라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토스페이먼트는 MSA 구조의 조립형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제 제품별 그리고 고객사별 분리된 서버들이 MSA 구조에서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서버들이 최종적으로 승인 서버로 모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애에서 발생한 문제는 앞단의 서버가 승인 서버에서 응답을 주기 전에 타임아웃을 내려버린 것인데요. 먼저 PX 서버에서 A 서버로 타임아웃이 8초, A 서버에서 승인 서버로 타임아웃이 10초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승인 서버에서 만약에 요청 처리 시간이 12초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앞단의 서버는 승인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타임아웃 실패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앞단 서버들은 승인 서버에서 보장할 수 있는 타임아웃보다 더 길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승인 서버에서 보장할 수 있는 타임아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시로 승인 서버에서 APay라는 서비스를 호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승인 서버의 설정은 커넥션 타임아웃이 1.1초, 그리고 커넥션 리트라이 카운트가 최대 3회, 그리고 소켓 타임아웃이 11초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Pay의 경우 커넥션은 최대 3.3초, 그리고 APay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11초, 그렇게 최대 14.3초가 소요되게 될 것이고요. 그 앞단의 서버들은 승인 서버에서 보장할 수 있는 14.3초보다 더 길게 타임아웃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장애 이후에 서버까지 이르는 모든 홉 간의 타임아웃을 전수조사하였고 타임아웃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보완을 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승인 서버에서 결제 액션에 대한 이벤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누락 이슈입니다. 타 서비스들이 결제 원장 구조에 대한 의존성을 분리하고 또 각자의 비즈니스 로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결제 서버는 결제에 대한 이벤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이벤트란 결제의 승인 또는 실패 등 각 트랜잭션별 액션을 의미합니다. 먼저 10,000원 승인, 4,000원 부분 취소, 그리고 3,000원 부분 취소가 일어났다면 승인 이벤트 1건, 부분 취소 이벤트 2건, 그렇게 총 3개의 이벤트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아웃박스 패턴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박스 패턴을 썼는데 왜 이벤트 누락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 가용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결제 비즈니스 특성상 원천사에서 연동해서 롤백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웃박스의 저장을 실패한다고 비즈니스 전체를 롤백하기보다 별도의 보상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웃박스에 저장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 컬럼을 보고 이벤트를 재발송하는 배치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해서 누락 없이 재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누락이 된 이벤트는 아웃박스에 적재되지 않은 거래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 서버는 영향받은 거래건들을 모두 ES 로그에 적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깅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서 폴백 어펜더를 통하여 서버 로컬 디스크에 로그를 저장하였다가 로깅 시스템이 복구가 되면 로깅을 재처리하고 있어서 영향 거래건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식별 장애 시간대 전체 거래에 대해서 이벤트를 재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가된 문제는 누락된 이벤트를 재발행하면서 이벤트가 중복해서 발행이 된 것인데요. 이벤트에 적재하는 서비스에서 승인 또는 취소가 중복해서 보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용하는 곳에서 동일 이벤트를 중복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동일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행되는 이벤트 헤더에 역등키를 실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결제 원장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면서 실제 겪었던 문제와 그 보완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대와 달리 운영을 하면서 실제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때 느꼈던 것은 초기 설계만큼이나 운영 대응에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고요. 이번 전환 과정은 단순한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토스페이먼츠가 앞으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발표를 보시면서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설계가 재밌겠다라고 느끼거나 문제 상황들을 직접 해결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높은 트래픽과 복잡도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토스페이먼츠에 지원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이트에서 결제를 수행하는 부분까지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튼튼한 인프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14시 5분에 102호에서 발표되는 레거시 인프라 작살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만든 썰에서 그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결제한 돈을 가맹점은 어떻게 정산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를 책임지는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14시 40분에 103호에서 시작되는 레거시 정산 개편기에서 해당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